안녕하세요, 아키플레이어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매스 콘크리트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KCS 시방사업 기반으로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매스 콘크리트가 출제될 차례입니다. 23년부터 21년까지 약 3개년 동안 특수 콘크리트 관련된 문제들을 출제한 것을 보면 한중 콘크리트, 초고층 콘크리트의 서중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가 출제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금번 132회에서 한중 콘크리트가 출제됐고 고강도 콘크리트도 132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중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134회 여름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하나인 매스 콘크리트가 금번 133회에 나올 확률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기출문제 리스트 및 분석에 대해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고요. 교재 전체를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은, 그리고 10개년 기출문제 리스트가 필요하신 분은 게시글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매스 콘크리트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CS 142040 표준 시방서 기준으로 정리를 했고요. 매스 콘크리트의 정의, 그리고 적용 범위,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들, 자재와 시공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스 콘크리트의 정의입니다. 매스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부재 혹은 구조물의 치수가 크기 때문에 시멘트 수화열로 인해서 온도 상승 및 강화를 설계나 시공에 고려하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면 이때 치수가 크다는 얘기가 치수가 얼마나 커야 매스 콘크리트인가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그러한 것은 같은 시방서에 적용 범위라는 이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넓은 평판 구조인 경우는 두께 0.8m 이상, 하단이 구속된 벽체인 경우는 두께 0.5m 이상, 이렇게 이 두 기준으로 따라서 두꺼운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이 이상이 되면 매스 콘크리트를 적용하라고 시방서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두께보다 더 얇은 부재일 경우라도 부배합의 콘크리트가 쓰이는, 그러니까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서 수화열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재에는 매스 콘크리트를 적용하라라고 시방서에는 정의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 3개 0.8m, 0.5m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야 되는 숫자이고, 많은 분들이 이 3번에 대한 내용은 간과를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일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매스 콘크리트는 온도 균열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온도 균열은 온도 구배가 있을 때 온도 충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온도 균열이 발생한다라는 이 세 가지 플로우 차트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보면 온도 구배라고 하는 거는 매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내외부의 온도차가 25도 이상 날 때 온도 구배가 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타설한 이후에 내부의 온도가 상승을 하는데 외부의 온도는 이와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온도 차이가 바로 온도 구배가 되고요. 이러한 온도 구배는 보통 타설하고 1일에서 5일 사이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는 시기도 이때 1일에서 5일 정도에 집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온도 구배, 즉 내외부 온도차가 25도 이상이 발생하면 콘크리트 내에서 열 응력이나 열 변형이 발생을 합니다. 내부의 온도가 상승을 하는데 반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팽창을 하고요. 외부는 이에 반해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수축을 할 거고, 이 상호 간의 열 응력, 열 변형으로 인해서 응력의 수직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온도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온도 균열이고, 온도 균열에는 크게 외부 구속에 의한 균열과 내부 구속에 의한 균열과 외부 구속에 의한 균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내부 구속에 의한 균열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수화열에 의해서 팽창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안에 있는 콘크리트들 입장에서는 압축을 받는 것이고, 외부, 즉 표면에 있는 콘크리트들은 수축을 하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콘크리트들의 입장에서는 인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외 온도 차이에 의해서 표면에 약 0.2mm 이하의
표면 균열이 생기고요. 이런 것들이 내부 구속에 의한 균열이고, 이러한 내부 구속에 의한 균열은 타설 후 1일에서 5일 정도의 균열이 집중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내부가 수축이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집안에 의해서 등 외부에 의해 구속이 되면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 내부를 관통하는 1mm 정도 크기의 관통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외부 구속에 의한 균열이고요. 이러한 외부 구속에 의한 균열은 재령 후 1에서 2주 온도 하강 시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외부 구속에 의한 균열,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온도 균열에 의한 균열은 이렇게 내부 구속에 의한 균열과 외부 구속에 의한 균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렸던 온도 균열은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시방에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분류 10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시공할 때는 재료 및 배합을 적절하게 선정을 해야 하고, 블럭 분할과 이음 위치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간 간격을 선정을 주의해야 되고, 거푸집 재료와 종류 그리고 구조 선정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콘크리트의 냉각 및 양생 방법에서 집중을 해야 하고요. 설계할 때는 신축 이음과 수축 이음 계획이 중요합니다. 기타 제어 방법으로는 콘크리트 선행 냉각이 프리쿨링이고요. 관로식 냉각, 파이프 쿨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팽창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수축 응력을 완화를 하고 수축 온도 절반을 배치한다라는 방법, 이렇게 총 10가지 세 분류 10가지 방안들이 제안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10개 아이템들을 누락 없이 작성을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타 수험생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가 중요하겠고요. 차별화하는 데는 아래와 같은 도해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프리쿨링의 경우는 물, 볼제, 시멘트를 어떻게 프리쿨링을 하는지, 파이프 쿨링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냉각수 파이프를 설치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시공적 측면에서는 대단면에 같은 경우 이렇게 분할 타설을 해야 되고, 분할 타설할 때는 당연히 컨스트럭션 조인트 형성을 주의를 해야 되고요. 돌림 타설도 함께 하면 좋고, 수축이음, 컨트롤 조인트 시공을 해야 된다는 것도 언급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과 차별화되는 식으로 도해를 또 그려주는 것도 좋을 것이고요. 또 베스 콘크리트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개념이 온도 균열 지수라는 개념입니다. 온도 균열 지수의 정의가 뭐냐면, 콘크리트의 쪼개 인장 강도를 내부의 온도 응력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에 의해서 균열을 발생시키려는 온도 응력이 발생할 거고요. 그 온도 응력에 저항하는 콘크리트가 쪼개질 때 버티는 쪼개 인장 강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온도 응력,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쪼개려는 온도 응력에 보다 이거를 배를 한 1.5배 이상 한 것보다 콘크리트 인장 강도 버티는 힘이 크다면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개념이고요. 이러한 이해 기반으로 이 숫자들을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부에서 온도 팽창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려는 강도의 1.5배보다 콘크리트가 버티는 힘이 세면 균열이 방지가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약한 1.2배면 균열을 아예 방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보다 작은 숫자들인 경우는 균열의 발생을 제한할 수 없지만 유해한 균열의 발생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 입각해서 이 숫자들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선행이 되고요. 그 후에 암기를 하셔야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풀어낸 것이 그래프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세로축은 균열 확률이고요. 균열 확률, 가로축은 온도 균열 지수입니다. 0.7, 1.2, 1.5고요.
갈수록 낮아진다는 개념을 입각해서 이 온도균열 지수는 당연히 키포인트가 매스 콘크리트에서는 요것만한 키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시방서에 또 온도균열 폭의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온도균열 지수가 1.5 이상이면 별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언급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온도균열을 철근으로 제어를 하려면 수축온도 철근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수축온도 철근은 다들 아시겠지만 일방향 슬라브에서 단변 방향의 주근 내 수직 방향으로 배근하는 것을 수축 온도 철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념이 이런 식으로 서브노트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제 자재 측면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저발열량의 시멘트를 사용을 해야 하고요. 적절한 혼화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굵은 골재는 콘크리트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가능한 큰 값을 사용을 해야 하고요. 배합수는 당연히 수화율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저온을 사용을 하는데 얼음을 사용할 때는 얼음 덩어리가 남지 않아야 된다라고 시방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들과 차별할 수 있는 서브노트 샘플을 보면 이 세로축은 수화열이고요. 가로축은 재량인데 일반 시멘트 대비해서 저발열량 시멘트, 중용열 시멘트와 같은 저발열량 시멘트를 쓰면 28일 재량할 때까지는 수화열이 일반 시멘트보다 낮다. 그렇기 때문에 수화열 저감에 득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용열 시멘트를 사용합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포졸란이나 잠재수경성 혼화재료 같은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수화 반응에서 발생하는 수화열을 저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화학식과 그래프를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차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시방에는 배합 및 재료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시멘트가 콘크리트의 발열량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단 시멘트량이 적어지도록 배합을 해야 되고요. 콘크리트 내부와 표면 온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보온성이 우수한 거푸집을 사용해야 하고, 당연히 보온성이 있는 거푸집을 존치기간을 길게 둘수록 내외부 온도 차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존치기간을 길게 가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푸집을 타령하고 나서 표면이 급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포나 단일 양생 시트로 표면을 보온하라라고 시방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타설 시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라고 시방에 어떤 것이 언급되어 있는지 보면 역시 시간 간격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형상과 구속 조건을 고려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신구 콘크리트 타설의 간격은 길지 않게 하라. 그리고 타설하는 온도는 가능한 낮게 해라. 그럼 어떻게 낮게 할 것이냐? 물이나 골재를 선행 냉각을 하는데 그 선행 냉각 방법은 시방서에는 냉수와 얼음을 사용하고 냉각한 골재를 사용하고 액체 질소를 사용하라,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방에 언급된 방안들은 누락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시방에는 또 양생은 어떻게 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 표면의 보온이나 보호 조치를 강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타설 후에 온도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관로식 냉각, 그러니까 파이프 쿨링을 적극적으로 쓰세요 라고 시방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 콘크리트는 특징이 치마균열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치마균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재진동 다짐을 하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또 도해로 보면 열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중 버블 시트로 콘크리트 표면을 양생을 하고요. 하부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스 콘크리트는 온도 관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내외부 온도 규칙을 하는데 4점 이상 온도 측정을 한다. 그래서 25도 이상이 가는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한다라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살수나 차양 같은 수분 양생 관리를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도해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언급되는 것이 현장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 시방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콘크리트의 타설 온도는 실시간으로 측정을 한다.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한다. 균열은 외관을 관찰한다라고 시방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시기나 횟수는 협의하에서 정하고
판정하는 기준은 온도관리 기준에 부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중간중간 보여드렸던 서브노트 샘플은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플레이북이라는 책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책은 합격률 1.6%였던 130회 건축시공기술사 합격자의 서브노트입니다. 그래서 단기 합격에 기반이 된 서브노트고요. 스터디 카페 이용 내역을 보시는 것처럼 순 공부 시간 약 3.2개월 투자해서 합격을 한 서브노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서브노트입니다. 도해나 비교표 그리고 차별화되는 그림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화하시는 데 유용하실 거고요. 최신 빈출 문제 중심의 서브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나 단위 수량 관리,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조정 등과 같은 23년 상반기 기준의 최신 재개발 법규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남들과 차별화되는 도해 및 다이어그램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 개념을 엮어서 작성된 비교표 다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출 문제를 단순히 서브노트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개념 정리를 통해서 문제의 응용력을 향상하실 수가 있고, 최신에 재개정된 법규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시간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분한 마감, 총론 문제를 수록하고 있어서 공부하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이었던 매스콘크리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해당 내용에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메일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건축시공기술사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